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2학기 월요일 우리 6에서 7교시에 지금 피부 미용 기기 관리로 여러분과 이번 학기에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피부 미용 기기 관리는 무슨 수업을 하는 걸까요? 뭔가 이렇게 감이 오나요? 응? 뭐 하는 것 같아? 이제 차차 하면 되겠죠. 다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네. 어? 잘 들리나요?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방학 잘 보냈나요? 방학이 참 네. 길었다고 생각이 들죠. 아니야? 여러분한테는 아니요. 나는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 1년이 다시 난 것 같아, 지금. 뭔가. 네. 여러분을 너무 만나는데, 비가 계속 왔다 갔다 마지막에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강의실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심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돼서 조금 아쉽고요. 무슨 소리야? 네, 좀 많이 아쉽고요.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2번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인성과 윤리 때도 잠깐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학기에 피부 미용 기기 관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번 학기에 임수정 그 교수님이 새롭게 오셨죠. 그 이제 내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일 지금 오후에 수업이 들어있죠. 얼굴팩 마스크. 그쵸? 네. 굉장히 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잘 배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언제 말했나 모르겠는데, 임수정 교수님은 여러분의 선배예요. 15학번 선배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21학번인가요? 그쵸? 21학번이야? 맞아? 네. 네. 근데 15학번 선배님이니까 여러분하고 학번으로는 한 6학번, 6학번 정도 차이가 나지만 나이는 더 차이가 나요. 그 선배님이 전북대학교 도고동문학과에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우리 과에 온 케이스예요. 근데 그 선배한테 한번 내가 그 학교 다닐 때도 잘 물어보진 않았었는데 저번에 우리 취업 특강 가가지고 왜 그렇게 됐나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도고동문학을 전공했어도 인문학이잖아. 우리 이제 대학교 때는 인문학 전공이면 굉장히 여자 직업으로서 좋았죠. 그런데 우리 지호도 마찬가지일 거야. 중국어 공부하다가 리턴 학생으로 왔잖아. 근데 그 선배가 말하기를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보니까 굉장히 잘 된 케이스가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공무원이 될 거다 이러는데 우리 과에서는 반대로 공무원을 좀 준비하겠다고 졸업하고 매달리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한 5년 정도 투자를 하고 더 길게는 7, 8년 투자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또 합격을 하면 좋은데 굉장히 어려운 코스죠. 근데도 그 선배가 말하기를 전북대학교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잘 돼도 공무원이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진로를 나가기에는 뭔가 좀 맞지 않고 답답함을 느꼈대요. 그래서 기술직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학교를 과감하게 자퇴를 하고 우리 학교로 와서 졸업을 한 케이스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는 학생이었고 최선을 다한 학생이었고 근데 문제는 학교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잘 된다라는 또 보장이 막 있는 건 아니야. 물론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성실하죠. 성실하고 어떤 중간중간 단계별로 본인이 성과 위주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왔기 때문에 목표가 확실하잖아. 굉장히 열심히 한 기억은 나요. 그리고 서울로 그 취업을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때 관리사 할 때도 굉장히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는데 언젠가 말한 것처럼 중국으로 해외 취업을 가서 상해에서 원장을 하다가 베이징에서 원장을 했었어요. 베이징 원장을 할 때 한국에 와서 여러분 선배들한테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브랜드 원장을 하다가 저번 달에 지금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굉장히 손님이 많다고 내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바쁘다고 하더라고. 지금 3주밖에 안 됐거든.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벌써 고객이 미어 터져. 그건 뭐야? 실력이 있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오픈을 해도 자기 실력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학교 강의를 나와 달라고. 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6년 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수업을 했는데 그 6년 후에 그 선배의 발자취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잃었잖아요. 여러분들 좀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멋있게 해외까지 가서 원장을 아주 브랜드 원장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브랜드 원장을 하다가 돈도 많이 모았어. 열심히 모아서 와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성공신화를 이제 써도 될 지경이야. 그런 선배님인데 학교에 오픈했기 때문에 학교 강의에 오는 것보다는 자기 샵을 좀 안정적으로 잘 어떻게 좀 매출을 높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교수님 강의를 나가면 어떨까요? 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내가 이번 학기에 와다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에 여러분한테 지금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번에 자격증만 얘기를 했는데 분명한 거는 피부 미용 자격증하고 자격증 하나 정도를 더 좀 운영을 이번 학기에 꼭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방학 때 원래 하려다가 방학 때 그렇게 학교 나오는 건 조금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개강주하고 개강 다음 주하고 해서 2주 정도 OT 기간이니까 이때 좀 뭔가 하려고 했거든. 그때 이제 또 비대면이네. 그래서 비대면 주가 끝나는 대로 그 스케줄표 나눠줘서 자격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메이크업 전공인데요. 네일아트 전공인데요. 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 지금 피부 미용 기기 관련된 이야기를 오프닝이라 특히 지도 교수잖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번에 지금 계속 나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취업을 3명 시켰어요. 지금 19학번 데리고 일주일 사이에 3명을 시켰는데 네일아트 전공하는 학생이 피부과에 지금 취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하는 친구도 피부과에 취업을 시켰고 피부 전공하는 친구도 지금 시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네일아트 메이크업 친구들이 그 나중에 자기 일 하다 가더라도 피부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다수예요, 거의. 근데 반대로 피부를 하다가 네일아트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피부과에 지금 다니고 있는 1년 된 친구가 너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원래 네일아트를 했었거든.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학과 취업률이 12월 달에 있는데 도저히 걔가 안 돼가지고 내가 피부과에 보냈어.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렵지. 어렵고 아직도 조금 헤매고 있는데 중간 관리급으로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마음에는 네일 아트를 하고 싶어. 나하고 점심을 먹는데 앉아가지고 이러더라고. 교수님, 전 아직도 네일 아트가 하고 싶어요. 해. 1년이나 피부과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아. 해. 근데 교수님, 돈이 너무 안 되잖아요. 너무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5년짜리 적금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거라도 좀 끝내고 그 돈을 가지고 오픈할 생각을 가지고 한 30쯤 시작을 할까 봐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피부과에 오려면 교수님 모델링 팩 정말 잘해야 되고 CS 잘해야 되고요. 고객 접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학교 다닐 때 아쉬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번 학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하나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을 만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현재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그걸 한번 요구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지금 여기 기록이 남으니까 우리 혜영이부터 안녕하세요를 좀 상반신이 보였으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딱 원래 일어나서 해야 되거든. 일어났을 때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웹 카메라를 돌리면 세로로 뜰까? 그거를 좀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상반신을 다 두고요.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톤이라도 좀 봤으면 오늘 여기까지. 원래는 다음에 만날 때는요. 제대로 서서 양쪽으로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를 한번 할 거예요. 우리가 피부 무슨 여러분 이제 창업이나 여러 가지 과목에 살 수 있지만 이걸 해야 되고요. 1번 동영상 같은 거를 촬영해서 자기소개 동영상. 자, 일단 이제 이거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제가 왜 이걸 하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혜영이부터 차례대로 혜영이, 윤경이, 도훈이 좀 화면 보이죠? 이렇게 갑시다. 초림이, 유진이 화면에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혜영이부터 시작합시다. 멘트는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 윤경이. 안녕하십니까. 네, 도훈이. 도훈이. 김도훈! 어디로 실종됐어? 자, 신지효. 안녕하십니까. 네, 다은이.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가은이는 뒤가 어디니 배경이? 너무 이쁘게 나온다. 집이요. 샵인 줄 알았다. 네, 희은이. 희은이.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소연이. 이소연. 이쪽으로 좀 얼굴 좀 나오게. 네. 네. 딱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쑥스러워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초림이 안 보이고요. 지원이는 바깥이냐? 가상 배경이냐? 가상 배경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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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안녕하십니까. 야 하지 말고 다시 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정이. 네. 민정이. 안녕하십니까. 네. 초림이. 마스크는 왜 쓰고 있어? 저 밖에 그렇구나. 해봐. 안녕하십니까. 네. 한빈이. 안녕하십니까. 네. 문정아. 정아 안 보여. 정아야. 네. 정아 해보세요. 네, 이런 또 재미가 있네요. 비대면으로 하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 유진이. 안녕하십니까. 네. 성애. 어디 갔냐? 은성애. 김도은, 은성애 어디로 갔어? 유혜린.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예린이.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을 그렇게 올려야 될까요? 아니요. 네. 예쁘게. 네. 네. 네, 다시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은성애. 성애야. 도우냐고 성애가 못했네요. 자, 이거를 한 이유는요. 이번에 가서 좀 쇼킹한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피부과인데 인사부터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안 돼 있을까요? 여러분 선배인데요. 이렇게 턱을 이렇게 내밀고 이게 턱이 먼저 마중을 나간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애야, 성애 나온다. 성애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해보세요. 성애 해보세요. 네.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야. 우리 은성이는 잘할 것 같은데. 교수님 저 병원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다음에 합시다. 자, 서서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짝다리를 짚고 서 있다는 얘기예요. 짝다리를 짚고 계속 서가지고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남이 봐줄 수밖에 없대요. 나도 모르는 습관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나도 이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티칭 클리닉이라고 거기 보내봤거든요.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계속 내가 눈을 깜빡거리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더라고. 난 내가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일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또는 내가 말할 때 뭐 이렇게 말에 쫄아가잖아. 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됐는데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안구 건조증이 있구나 내가. 그래서 안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안구 건조증에 염증도 있더라고. 그래서 치료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나를 알 수 있는 게 그런 화면이라든지 상대방이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 준비를 할 때는 많은 거를 이제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면접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인사 하나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솔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도레미파솔 그쵸? 자, 우리가 음소거로 안 들리더라도 한번 솔 해볼까요? 준비 시작. 네, 희은이가 정확하게 집 모양이 솔입니다. 네. 가은이 해볼까? 솔. 올라갔어요. 느껴요 지금 화면으로. 근데 솔. 자, 도 해볼까? 도. 아래 도 눌러봐. 도. 노래방 가야 되나? 노래방 가? 도, 솔 다르죠. 백화점에 또는 승무원의 이미지 메이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각도였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각도. 이렇게 90도는 아니고
30도, 45도 했을 때 이렇게 숙이는 거.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 하는 거. 배꼽 인사처럼 이렇게 딱 단전에다가 손을 모으고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 옆에 각도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쵸?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쵸? 근데 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해요. 아까 우리 지금 다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약간 높였어요. 여러분은 이미 기본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저는 원래 목소리가 되게 낮은데요. 저 원래 말투가 이런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이톤을 유지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피부 우리 스킨바는요. 메이크업실이든 스킨실이든 어디서 만났을 때 서로 꼭 인사합시다. 처음에 교수님 만나도 내가 여러분 만나도 어떻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딱 배 힘 주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살짝 높일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고. 그렇지. 자,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 지원이 또 누가 제일 잘했어 아까? 응? 저요. 누가? 못 봤어 지금. 저요. 저요 한 사람 저요인데 지금 저요가 아닌데? 저요. 네. 네. 그렇게 좀 예쁘게 말하는 거 습관 들여야 되고요. 이거가 지금 재밌는데요. 정말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장에 갔을 때, 자, 현장 실습을 보냈는데 안 뽑혔어요, 이번에. 한 자리가 있었는데 안 뽑혔어. 이유가 뭐야? 인사가 안 된다는 거야. 다른 걸 바란 게 아니야. 제일 원한 건 인사였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인사가 안 됐다는데 얼굴이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이것조차 왜 안 돼서 보냈지? 내가 왜 몰랐지? 그 친구가 그렇게 인사하는지 왜 몰랐지? 좀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1학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되면요. 2학년 때는 그냥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면접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여러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될 거거든요. 지금 벌써 나한테 취업 상담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면접 당연히 봐야 돼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때 가서 발 동동 구르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왜 나 솔톤이 아니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했죠? 자, 오늘은 지금 몇 분 지났죠? 시계를 지금 볼 수가 없는데 몇 분 지났을까요? 자, 아무튼 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피부 미용 기기 관리 이거를 할 생각인데요. 보이죠? 화면 공유 보이죠? 보이면 동그라미. 네, PPT 보이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기 책 가지고 있는 사람 저기 동그라미 해봐 주세요. 기기 책. 피부 미용 기기 관리라는 교재가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이거? 피부 미용 기기학, 미용 기기학이라는 이 교재를 이번 학기에 사용하게 될 건데요. 네, 이 책은 좀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이 다 나와 있겠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목차를 먼저 보면요. 뉴 미용 기기학에서 메디시언 책이고요. 이거를 목차를 보면은 기기 관리를 위한 기초 과학 이렇게 있고요. 전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기기 관리를 위한 기초 과학이 똑같네요. 그리고 피부 분석 및 진단을 위한 기기가 있고요. 안면 관리에 사용되는 미용 기기, 얼굴, 그리고 전신 관리에 사용되는 미용 기기, 광선과 컬러를 이용한 컬러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물을 이용한 피부 미용 기기. 이건 이제 아쿠아 테라피, 스파 테라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스파에 가면은 보통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예요. 이번에 2학기에 지금 들어오는 기자재 중에서 써마지라는 거를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한 10월에 올지 11월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한 번쯤 두 번쯤 써볼 수 있는 써마지 테라피 뭘까요? 들어봤나요? 피부과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얼굴에 탄력을 증진해서 주름 같은 걸 펴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 과가
상당히 오랜 기간 기기를 계속해서 확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기기관리 수업을 새 기기를 늘 사놓고 기기관리 수업을 한 번도 안 맡아봤어요. 예전에 기기가 없을 때 이 기기관리 수업을 했고 기기가 많이 생긴 후로는 우리 외부 교수님들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래간만에 내가 이 과목을 다시 맡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동안에 우리가 샀던 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뭐 고주파, 저주파, 초음파 이런 것들 기본으로 다 있죠. 그런 것들은 있고 그다음에 울세라, 써마지. 요즘에 정식 명칭은 따로 있는데 물방울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물방울. 이게 피부 내부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탄력을 탁 시키는 건데 장비가 비싸요. 한 대 한 600만 원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딱 두 가지밖에 기능이 없어요.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하는 건 600만 원대야. 근데 이거 살 거거든요. 이번에 신청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청해서 바로 들어올지, 근데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써마지하고 업체치가 들어올 건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지금 이야기만 들었어요. 보기만 했거든. 왜냐면 그거 이제 할 때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연수를 다시 받을 건데 이 뇌가 가지고 있는 자체 물방울 가지고 수분을 가지고 탄력을 증진시키는 거래.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거야.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탄력이 있어요. 20대이기 때문에 가장 탄력이 업돼 있는 상태지만 나처럼 교수님처럼 이런 정도 나이들이 굉장히 더 흥미롭겠죠. 근데 피부 미용 관리는요. 알다시피 어릴 때, 젊을 때 내가 굉장히 좋을 때부터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객에게도 관리를 하지만 나를 위한 관리도 되기 때문에 이 기기 관리 시간에 관리법 플러스 기기를 같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나중에 여러분이 병원을 취업하게 될지 에스테틱에 취업하게 될지 모르지만 요즘에 몇 군데 브랜드 빼고는 일반 에스테틱에서도 굉장히 기기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기를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피부과는 레이저 위주예요. 레이저를 한 다음에 재생 진정 관리 뭐 그런 관리들을 여러분 처치를 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을 이용했죠. 그리고 이제 기타 미용 기기에서 필수 미용 기기가 있어요. 색소 같은 거 보는 거. 아까 위에서 피부 분석 및 진단을 위한 기기에도 뭐 우드램프라든지 뭐 그런 게 들어가겠지만 기타 미용 기기들이 있고 자 오늘은 근데 이것들을 다 건너뛰고 소독과 위생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론 수업이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좀 뭐 외워야 되고 약간 그럴 수 있겠지만 소독과 위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제일 마지막에 했으니까 많이 넘겨야 되네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피부샵에 많이 있었거든?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선텐기. 우리 대학교 때는 이 선텐이 한참 유행이었어요. 요즘엔 유행이 아니죠. 응. 요즘엔 유행이 아닌데 우리 대학교 때는 이효리가 굉장히 뭐 이런 걸로 인기였잖아요. 까무잡잡한 피부가 건강해 보인다. 근데 그 이후엔 또 일부러 자외선을 태우는 게 위험하다 해가지고 또 좀 많이 안 쓰는데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선베드 같이 이런 선텐기 같은 것도 다 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러 가지 기기가 있죠. 네. 물까지 지나가고 부도 지나가고 네. 소독과 위생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봐요. 네. 자, 소독해서 할 때는 이제 세균, 미생물 이런 것들 나오죠. 요즘 날씨가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좋은 날씨인가요? 좋은 날씨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왜? 습기가 많으면 미생물이 굉장히 습하고 온도가 높고 그러면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좋죠. 음식이 상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세요. 식중독에 주의하세요. 이런 말 나오죠. 요즘 마약 김밥 식중독 사건 봤죠? 들어봤죠? 난리 났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균이 무슨 균일까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비대면 수업할 때 스케치북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써야겠다. 써서 들어 올려야겠다. 그치? 어? 뭘까요? 무슨 균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었나요? 식중독 하면 떠오르는 균이 무슨 균이죠? 계란 같은 데서도 지금 이번에 마약김밥은
계란에서 많이 이 균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계란을 만지고 손을 꼭 씻어야 되는 거죠. 계란 자체도 요즘 세척을 하고 난리잖아. 계란에 왜 막 그 닭똥 같은 거 묻어 있거나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 그랬을 때 이 균이 엄청나게 번식할 수 있다는 거야. 뭐야? 살모넬라 균. 들어봤죠? 살모넬라 균 때문에 이번에 몇백 명이 막 그렇게 식중독에 단체로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식중독에 걸리다 보니까 브랜드 망했죠 뭐. 마약김밥이라는 이름까지 왔다 갔다 하고 프랜차이즈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미생물의 정의가 여기 나오네요. 미생물이 뭘까? 생물이 있는데 미생물은 뭘까? 미라는 말은 미시적이다. 이런 걸로 아주 작다는 얘기거든. 그치? 미생물에는 좋은 미생물도 있고 좋지 않은 미생물도 있는 거야. 어? 미생물이라고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장내 유익균 들어봤죠? 장 속에 균이 살고 있는데 비만균, 뚱뚱이 균이 살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내 뱃속에 몽땅 있겠죠. 나는 각오하고 있어요. 어? 뚱보균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이 먹는데도 마른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데도 비만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 물론 운동을 안 했네, 식습관이 어쩌네 저쩌네, 호르몬이 이상하네,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요즘 나온 말까지는 장내에 뚱보균이라는 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런 모든 것들 다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균이 장내에 유익한 균, 소화를 돕고 한마디로 이제 그 배변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산균 우리가 그래서 먹는 거잖아. 그런 게 필요한데 또 좋지 않은 균도 있는 거지. 그런 균에 따라서 장내 환경이 여러 가지 변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크기가 0.1mm 이하의 미세한 생물체로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하는 것들. 독자적인 증식 능력을 갖춘 생명체이다. 구조가 아주 단순하다. 그런 것들이 미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1676년 안톤 반 레이우헨훅 막 이름도 웃겨. 레이우헨훅이야. 레이우헨훅.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현미경을 만든 사람이래. 렌즈를 갈아가지고 현미경을 이런 뭐냐 렌즈가 있잖아. 이 렌즈를 갈아가지고 얘로 이렇게 본 거야. 어떤 뭐 식품이든 뭐든 봤겠죠. 이게 봤더니 거기에 뭐가 이렇게 꼬물꼬물 있는 거지. 이게 뭐지? 하고 본 거지. 그걸 이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1676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1632년생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계산을 해봤더니 389년 전 사람이에요. 약 400년 전에 이미 미생물이라는 거를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생물이 무슨 미생물인지 이름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은데 신기했겠죠.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굉장히 현미경 학자이고 박물학자이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무역업자이자 과학자였는데 미생물을 처음으로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한 사람 이름 너무 어려워요. 안톤 반 레이우엔훅. 발음하기가 어렵더라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고요. 여기 이 사람도 이름이 어려워요. 라차로 스팔란차니. 라차로 스팔란차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딱 봐도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스팔란차니 아니고 스파게티 이름 같지 않아? 라차로 스팔란차니. 스파게티 브랜드 이름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레이우엔훅이 발견한 미생물을 열 처리로 사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살균 소독법을 발견했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흔한 개념이야. 살균 소독 들어봤죠? 여러분도 살균 소독 많이 하죠. 집에서 여름에 너무 습하거나 이럴 때는 부모님도 행주 같은 거 어떻게 삶잖아. 그쵸? 행주 통이 딱 있죠. 그게 그 통에다가 넣고 뜨거운 물로 파바박 보글보글 삶으면 거기 세균이 없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위생이나 그런 개념이 약했던 거지.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거기 처음으로 현미경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걸 봤으니까 보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런 너희들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평상시에 위생 개념이 있어. 위생 개념이 낮을수록 후진국이야. 선진국으로 갈수록 목욕도 자주 하고, 그치? 그리고 뭘 잘 삶고, 뭐 소독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외선 뭐 소독기, 음식점 가면은 물컵 하나도 자외선 소독해서 꺼내잖아. 우리가 놀러 갈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을 먹어. 그러면 거기 안에 가서
꺼내오는 게 있잖아. 그렇게 다 이게 구비가 되어 있거든. 이미 공중보건학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그 GDP나 이런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로 갈수록 그런 거 없어. 그냥 덥고 막 그런데도 그냥 갖다 꺼내도 물 그냥 먹고 아무데나 놓고 그러다 보니까 배탈이 나고 배앓이를 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미 그 사멸시킬 수 있다. 살균 소독법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1876년에 지금 보니까 한 100년 차이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76, 76, 76인데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지금 100년 차이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걸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로베르트 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베르트 코흐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코흐 이렇게 나오는데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를 발견했어? 탄저병의 병원체를 발견해서 세균임을 밝혔다는데 아까 여기 위에는 미생물 나왔는데 여기 이제 더 작은 개념의 세균. 세균이 제일 작은 이제 단위로 내려가는 거야. 세균을 밝혀서 이게 인간이나 동물에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이다.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을 확립한 사람이 이 로베르트 코흐예요. 니네 꺼놓고 딴짓하면 안 돼. 믿어. 알았지? 과제 낼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한번 사진 전부 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로베르트 코흐는요, 탄저병의 병원체를 밝혔는데 이 사람이 또 뭐 하나 밝혔냐면 결핵균, 탄저병 이런 것들의 병원체를 밝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떤 그 질병이 발생할 때 이 세균이 감염시킨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 감염시킨 세균을 빼내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다른 동물이나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넣었을 때 그 병이 발생한다는 걸 밝혔대. 맞잖아. 결핵균 갖다가 내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데 지효한테 결핵균을 줬어. 그럼 지효가 무슨 병 걸려? 탄저병 걸려? 결핵 걸리겠지.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전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뻔한 거를 그걸 몰랐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걸 다 이렇게 개통을 정립시켰대. 그래서 이 사람을 굉장히 우리가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또 여러분이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마셔봤을 법한 우유나 요구르트 브랜드의 그 이름 뭐가 유명해? 저온 그 살균 뭐 우유 이런 거 있잖아. 저온 냉장법 우유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 고가의 우유 브랜드 뭐 있어? 메일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 거 말고 외국 파스텔르. 이름들. 그렇지. 아유 누구냐 저요. 파스텔르. 저요. 지원이? 네. 파스텔르가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이제 세균학을 근데 이 파스텔르 말고 파스텔르는 아무튼 그 미생물의 아버지라 불리고 현대 세균학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근데 공중보건을 처음 그 어떤 생각하고 탄저병이라든가 결핵균을 밝힌 이런 사람은 이제 로베르토 코흐라는 이 독일 학자라는 거야. 1800년대에 이미 이런 거가 한 200년 좀 안 되지 않나? 200년 되나?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좀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현미경을 만든 최초의 사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소독 살균법을 생각해낸 사람, 또 탄저병이나 결핵을 밝혀서 현대 그 세균학의 창시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 정도는 어려워도 어디서 들어봤다 이렇게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생물학의 3대 발견이라고 우리가 부른대요. 자, 그럼 미생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생겼나? 보는 거야. 구균, 둥글둥글하게 뭉쳐있다 이런 얘기야. 동글동글동글하게 지금 있잖아. 이게 포도상으로, 포도송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 황색 포도상 구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거든. 근데 이 포도상 구균이라는 것들, 원형 세균들이 불규칙하게 덩어리져 있다. 쌍구균, 쌍을 이뤄서 나타난다. 연쇄상구균, 염주처럼 이렇게 쭉 이루어진 거. 사련구균, 2개 또는 4개씩 쌍을 이루는 거를 사련구균이라고 한대. 간균, 긴 막대 모양을 간균이라고 그래. 응? 구균보다는 길고 일반 간균보다는 짧은 원형의 간균, 여러 가지 간균 형태가 있다라는 거. 나선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를 스프링처럼 생겼다 그럴까?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물결 모양처럼 생겨 있는 거. 약간 징그럽죠. 이런 걸 우리가 나선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미생물의 모양을 말하고 있어.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건 좀 넘어가고요. 자, 미생물에는 단순한 구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세균의 표면을 덮고 있는 뭐 세포벽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포벽의 조성은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으로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람 양성, 그람 음성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응?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은 무엇이냐 이걸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그람 양성 해보니까요. 아까 보여요? 보여요? 화면에 보여? 네이버 내가 검색한 거 보여? 안 보여? 읽어줄게. 세균을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염색하고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용액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오딘 용액이라는 거를 떨어뜨린대. 3%딱 떨어뜨려서 고정한 다음에 알코올로 씻어보는 거야. 씻었을 때 얘가 탈색이 되지 않는 성질. 그람 염색했을 때 세균이 보라색으로 물드는 성질을 양성이라 그러고 뭐 그렇지 않은 걸 음성이라고. 아무튼 어떤 세균을 염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 탈색해가지고 염색하듯이 얘를 한번 알코올로 탈색해가지고 염색해봤을 때 보라색으로 되냐 안 되냐 따라서 되면 양성 안 되면 음성 이렇게 세균을 염색하는 방법을 그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람 양성 음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보이겠는데? 이거 좀 빼고. 자, 세포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람 아까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 비교. 세포벽을 탈색해서 색깔을 갖게 되는 거를 그람이라고 이걸로 이제 세균이 무슨 세균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그람 염색이라는 게 84년 덴마크 의사 크리스티안 그람이 발견한 사람 이름을 땄다는 얘기죠. 그람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염색법인데 세균의 동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염색법이다. 이 방법에 의해서 세균은 주로 2군으로 분류되는데 청색으로 염색되는 보라색이라 아까 얘기했거든. 청색으로 염색되는 그람 양성균과 적색으로 염색되는 그람 음성균으로 나눠진다. 여러분에게 과제를 한번 낼게요. 자, 이걸 하다 보니까요. 요즘에 미생물, 뭐 세균, 또 바이러스, 살균 소독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현재 한 2년 전부터 19년도부터 상당히 손소독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우리가 또 방역에 대해서 예민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진짜 소독하고 손소독제 바르고 뿌리고 방역하고 왜 그래요? 뭐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마스크를 쓰고 왜 백신을 맞고 왜 그래요? 우리가 왜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너무 우리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조사를 과제로 낼게요. 과제를 좀 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요즘 백신이 뭐 mRNA 방식, 그쵸? 그리고 mRNA 방식이 뭐 있어? 모더나, 화이자 이런 경우고, 그다음에 에이지,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방법이 다르죠. 그 방법의 차이, 무슨 차이가 있나 이 백신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까지 필요 없죠. 연구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조금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길지 않아도 되니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교수님, 네. 한글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네. 한글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정리만 해가지고 네네. 어디에 올리면 돼요? 네, 그 LMS에다가 이거 한 거 녹화본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과제하는 그 자료실 말고 과제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 과제에 내가 이거 이따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와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시오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주르륵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수업을 1학점당 25분은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실시간 한 거를 올리고 나머지 25분 있잖아. 그거는 과제물로
해달라고 이게 지금 우리 학사처에서 내려온 지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대로 할 테니까 과제를 너무 많이 내진 않을게요. 2시간 분량이라고 해서 과제를 막 몽땅 내면 안 되잖아. 그냥 내 과목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수업 시간이 7분 남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힘을 냅시다. 아셨죠? 네. 7분인데 아까 내가 한 3분부터 시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10분 남았다고 생각하고 쉬는 시간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자, 세포질과 소기관이 있다. 여기까지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뒤쪽에 있어가지고 편모, 선모, 아포, 아포라는 게 있거든. 아포를 터트리느냐 안 터트리냐에 따라서 소독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 거는 좀 알아두기 바라요. 그래서 모든 관리용 기구를 확실히 멸균하기 위해서는 고압증기 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하여 121도. 우리가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야? 100도. 그쵸? 100도가 물이 끓는 점이거든. 근데 121도에서 약 20분간 가압 멸균. 이 고압증기 오토클레이브가 뭐냐면 보온으로 하면은 증기가 푸 나올 거 아니야. 물을 끓였을 때. 그러니까 압력솥 원리하고 비슷해. 압력솥 같이 생긴 데다 넣어가지고 푹푹 끓이면 증기가 칙칙칙 해가지고 그 어떤 기구나 도구 겉면에 있는 미생물을 터트려 죽이는 거거든. 아포 같은 걸 터트려 버리는 거거든. 그거를 우리가 고압 증기 멸균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에 증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재료가 금속이냐 나무냐 유리냐 뭐 섬유냐 이렇게 있었을 때 그것들 좀 다르겠죠. 섬유 같은 거 가능하겠죠.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뭐 유리나 이런 건 깨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각각 그런 어떤 종류에 따라서 소독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다르다는 얘기야. 약액이나 이런 것들이. 세균의 영양과 환경 인자. 영양소가 뭐 이런 것들이 영양소가 된다. 자, 환경 인자라는 게 있는데 수분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고온 다습, 그쵸? 온도가 높고 다습한 꼭 우리나라 장마철 기후예요. 열대야 막 이렇게 올 때 있잖아. 열대야도 아니고 장마철. 이럴 때는 습기가 막 많아가지고 나갔다 오면은 땀이 난 것처럼 끈적끈적하면서 더우면 덥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런 거 있잖아. 비가 오고 난 다음에도 끈적끈적. 이렇다는 얘기는 수분이 굉장히 높고 온도도 높다는 얘기거든요. 여름에. 이럴 때 굉장히 미생물이 번식이 확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소 이온 농도에도 영향을 받고요. 산소, 상투압, 영양원이 많이 있을수록 미생물이 확 퍼지겠죠. 뭐 그런 것들이 산소에 따라서는 우리가 호기성이다. 뭐 호기성은 이제 그 산소를 좋아한다. 현기성이다. 산소를 좋아하지 않고 산소가 없어도 확 퍼지는 미생물이다. 이렇게 그런 거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성장 주기가 있다.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소독이 있고 멸균이 있어요. 소독이 뭐고 멸균이 뭐고 항균이 뭐고 도대체 이게 다 뭐야? 그 생각 안 드나요? 그리고 항균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어떤 제품 광고할 때 이거는 이 제품은 항균 99.9%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광고도 항균 100%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한번 잘 보세요. 항균 100% 없어요. 왜냐면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지금 당장 100%를 싹 다 없앴다고 하는 것 같아. 항균이라는 건 이제 막 거기에 저항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만큼 다 없앤 것 같아도 다시 금방 또 생겨. 우리가 눈에 살짝 안 보일 뿐이야. 그래서 100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미 있어. 우리 손을 금방 막 깨끗하게 씻고 왔어. 막 30초 이상 물 흐르는 물에다가 계면활성제 비누 다 써가지고 막 씻었어. 그리고 딱 왔어. 이게 100%야? 미생물이 100% 없을까? 아니야. 순식간에 여기 지금 깨끗한 것 같지만 어느새 또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항균이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100%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소독이라는 게 있고 멸균이 있고 살균이 있어요. 소독법은 뭐 여러 가지 있거든. 살균. 살균이 더 완전히 없애는 걸까요? 멸균이 완전하게 없애는 걸까요? 멸균. 그렇죠. 멸균. 멸균은 거의 막 완전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야. 물론 다시 뭐 노출되면은 생기겠지만 멸균이라는 거는 거의 멸했다는 얘기야. 세상을 아주 그냥 멸망시켰다 이런 것처럼 멸했다는 아주 강렬하지 않아? 그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살균도 살인, 뭐 살해 이런 것처럼 살했다, 죽였다 이런 뜻이지만 멸균보다는 조금은 더 낮은 어떤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시켜서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 좋은 균, 나쁜 균 구별 없어. 그냥 다 갖다 그냥 무균으로 아예 없애버렸어. 이거 뭐야? 멸균. 그렇죠? 그래서 상온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멸균 상태인 거는 상온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봉을 했어. 우리가 통조림을 안에는 멸균 상태로 싹 다 없애고 진공 상태로 딱 덮어버렸단 말이야. 통조림이 그래서 굉장한 발명이라고 하잖아. 군수품으로 원래 개발이 됐겠죠. 전쟁 때 군인들을 배탈 나라고 지금 막 총 들고 막 싸워야 되는데 배탈 나고 설사하고 다녀봐. 어떻게 전쟁을 치를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음식이 너무 금방 상하면 배로 옛날에는 비행기가 흔하지 않으니까 배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식료품을 보관을 오래 해가지고 군수품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통조림 사업이 그때부터 이제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깡통에다가 넣어서 딱 그냥 그 한 번 딱 멸균을 시켜가지고 닫아버리는 거지 진공으로. 그럼 이 안에 세균이 발생을 안 하고 있는 멸균 상태가 돼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얘를 오랫동안 보관, 뭐 3년, 5년, 10년 우리가 뭐 UF 그 우주 전쟁이라든가 뭐 미래 우주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식품 형태로 넣는 것들이 물론 저기 저장고 막 지하 어마어마하게 땅 파가지고 거기에 종자 저장소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몇백 년 후에도 그거를 딱 오픈했을 때 그 씨앗 같은 걸 다시 퍼뜨려가지고 지구를 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은 통조림 형태로 보관되는 것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보관되니까. 그치? 근데 문제는 통조림이 살짝 어디가 구멍이 났거나 샜어. 살짝 열렸어. 다시 그러면 그걸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 없어. 그 통조림 한번 개봉하면 어디다가 넣어야 돼? 그냥 상온에다 그냥 놔두면 돼? 금방 썩어버리잖아. 균이 닿았잖아. 멸균이어서 한 번 멸균 됐으니까 영원히 멸균이 아니라 금방 썩어. 그래서 다시 냉장고에 꼭 보관해라.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멸균과 냉장 보관 뭐 이런 상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살균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주로 부패나 질병을 일으키는 균을 대상으로 한다. 아까 멸균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싹 다 없애버리는 건데 일단은 1차적으로 없애버리는 건데 살균은 일단은 나쁜 거 위주로 없애는 거를 우리가 살균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독이라고 멸균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멸균은 빛, 열, 방사선 조사 등의 물리적 방법으로 빛을 쐬든지 열로 끓이든지 방사선을 쬐든지 해서 높은 내성을 나타내는 세균의 아포, 아까 아포 위에서 보였죠? 포함한 병원성, 비병원성, 좋든 나쁘든 다 없애버리는 것, 사멸시키는 것을 멸균이라고 한다. 보통 가압 증기 멸균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균은 미생물을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물리적이라는 건 뭐 끓이고 누르고 뭐 찌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화학적인 거는 어떤 약품을 처리한다든가 빛을 뭐 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겠죠. 통해서 급속하게 사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방부라는 것도 있어요. 방부제 들어봤죠? 방부제. 썩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건 약간 약한 살균력을 이용해서 병원 미생물의 성장과 작용을 억제하고 정지시키는 것이다. 청결. 우리가 보통 청결을 주로 주장하잖아. 사람이나 가구 표면, 기구 표면에 부적합하게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쵸? 닦는 거, 쓸고 닦고 하는 거, 위생,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또 질병 예방을나 치유에 힘쓰는 것 자체를 우리가 위생이라고 한다. 공중위생학 해서 저번 학기에 실컷 배웠죠. 위생과 청결은 함께 가겠죠. 그렇죠? 자, 소독약의 이상적인 조건에서 소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과제 하나 나갔고요. 우리는 또 언제 만나요? 여러분? 3분 정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요. 1분만 부족해도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아까 50분이 언제부터 지금 기록이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나오 있지 않네요. 자, 우리 반은요. 나하고 수요일 날 7교시. 수요일. 네. 네? 네? 수요일이요. 수요일 날 7교시에 인성과 진로로 우리가 만나는 거죠. 내가 이게 시간표가 옛날 거 들고 있어가지고 조금 안 맞아 지금. 근데 수요일 날 인성과 진로도 PPT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거는 25분 딱 수업하고 과제 간단하게 내고 정리할 거니까 수요일 날 들어와 주시고요. 다른 시간에도 열심히 수업을 잘 들어주기 바라고요. 비대면이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해요. 어제도 내가 조금 또 찜찜한 꿈을 꿔가지고 걱정이 좀 생겼었는데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선배도 한 명 취업됐다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 무슨 사고 조심해야 돼요? 교통사고. 그럼요. 교통사고 정말 조심해 주시고 또 하나 금방 배운 거죠. 식중독 같이 그런 음식물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바깥에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디를 이렇게 다니는지 지금 내가 궁금하고 아유 나는 걱정 인형 됐나 봐. 응? 난 정말 꼰대도 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은데요. 혼자 걱정이 너무 많아요.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 걱정시키지 마세요. 아셨죠? 아까 어떤 분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내가 막 너무 염려돼서 말을 하면 그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친구가 있을까요? 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도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안 들을까요? 그 얘기를 했거든. 왜 그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런 일을 안 겪었기 때문에 아 뭐 굳이 나한테 교통사고가 오겠어? 나 운전도 안 하는데 내 친구 운전하는 거 걔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야. 걔 운전 잘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대학교 때 누구 말 잘 안 들었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나이 돼 보니까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20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어른 되잖아요. 더 어른 되잖아요. 근데 정말 세상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노출될 필요가 있어요? 굳이 내가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아무 데나 앉아있고 아무 데나 가고 그럼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요. 교통사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걸리는 것도 그 확률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교통사고로 다칠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 일본으로 취업을 시키려고 했더니 막 다 울고불고 안 간다 그러고 부모님 오셔가지고 화내고 난리가 났어요. 나한테 따지러 오셨어요. 승질내 이제 막 화내려고 오셨어요. 왜 우리 딸을 일본을 보내려고 하냐. 지금 그때 후쿠시마 방사선 그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 아, 지금 일본에서 생선이나 이런 거 먹고 기형아 낳는다 그러고 지금 다 생병 걸려가지고 죽는다 그러는데 왜 거기를 보내려고 하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한 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일본 가서 생선 실컷 초밥 먹고 왔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기 낳은 사람들도 보고 왔고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염려도 있죠, 물론. 일본 자체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염려 있죠. 근데 도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방사선으로 그런 지금 질병을 겪는 것보다 문 앞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런 위험이 더 높다고 내가 얘기를 그때 했었어. 이 세상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근데 내가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사실은 내 주변의 위험 요소부터 없애는 거야.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 위험해요. 아무리 우리가 여자들이 뭐 권익이 높아지고 페미니스트가 뭐 힘이 세지고 말이 좋고 좋은데 여자든 남자든 야밤에 다니는 거 위험해요. 그리고 찻길 함부로 다니는 거 위험하고요. 그리고 남의 차 얻어 타고 다니면서 새벽에 다니는 거 위험합니다. 그런 거 안 하면 돼요. 그쵸? 말이 길어져서 미안하고요. 아무튼 이번 주 다음 주 학교도 안 오는데 다치거나 아픈 일 없도록 본인의 관리 잘 해주시기 정말 당부 또 당부 드립니다. 아셨죠? 우리 반 잘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나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말 없나요? 나는 운전하고 다니는데 나도 교통사고 조심해야겠지. 그치? 네. 당부하고 싶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 카톡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 혹시 네. 그 밖에 있느라 잠깐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 과정이 어떤 건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사하고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도 그 특성 조사하기 그거가 과제예요. 네, 감사합니다.